엄마, 커피 좀 그만 마셔. 몸에 안 좋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건강멘토 장박사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장박사를 응원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습관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식후에 마시는 커피는 때로는 소화를 돕고 나른한 오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후에 바로 마시는 커피가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식후 커피가 건강에 안 좋은 이유와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장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직장인들에게는 커피가 거의 필수적인 코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나른함과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오후 업무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후 커피를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커피는 실제로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카페인의 장운동 촉진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커피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은 소화기관의 손상을 막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비만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로로겐산은 포도당 신생 억제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을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서 담즙 생성을 촉진하여 지방 소화를 돕는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담즙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커피가 소화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지구력과 근력이 향상되며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피로감을 덜어주고 지방산 연소를 촉진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30분 전에 커피를 마시면 지방 연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 각성 상태를 유도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커피는 심혈관 질환과 이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커피의 항염증 특성이 우울증 완화에 기여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파이토케미컬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건강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이 더 건강하고 잘 기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커피 섭취가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식후에 바로 마시는 커피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영양소 흡수 방해입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탄닌 성분은 철분, 칼슘, 비타민 D 등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닌은 식물성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로 철분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철분 흡수율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는 특히 육류 섭취 후 커피를 마실 때 더욱 두드러지는데 육류에 포함된 햄철 HME 아이언은 비교적 흡수율이 높은 편이지만 비햄철란 -HME 아이언의 경우 탄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평소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한 분들, 특히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들은 식후 커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 결핍은 피로감, 무기력증,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슘 흡수 방해는 골밀도 감소로 이어져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화불량 및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하여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위는 소화를 위해 활발하게 위산을 분비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지나치게 많아져 위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식도 하부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 통증, 신트림, 목 이물감 등 불쾌한 증상을 유발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식후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혈당 상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당분이나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식사를 한 뒤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당이 더욱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커피 자체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카페인이 체내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더라도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혈액 내 포도당이 세포로 잘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이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만성 피로와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가 있습니다. 커피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탈수로 이어져 만성 피로를 느끼게 하거나 오히려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두통, 근육 떨림, 가슴 두근거림, 잦은 배뇨 등의 불쾌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불안감, 초조함, 신경과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나친 커피 섭취는 뇌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위험 증가와 불안 및 수면 문제가 있습니다.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뼈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폐경기 여성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의 핵심 요소이므로 커피 섭취가 칼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숙면은 신체 회복과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므로 카페인 섭취 시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커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후 30분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어 탄닌과 카페인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음식물의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위산 분비가 안정화되며 영양소 흡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가 음식물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철분 흡수를 돕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식사 후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료,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나 키위, 배와 같은 과일을 함께 섭취하여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비엠철의 흡수를 촉진하는 강력한 인자로 작용하므로 커피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간단한 과일 디저트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디카페인 커피를 고려해 보세요.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의 10% 미만으로 매우 낮아 위장 자극이나 수면 방해 등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완벽한 카페인 제거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2잔, 톨 사이즈 기준으로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기준 400mg이므로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이보다 더 낮은 300mg 이하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몸이 카페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이에 맞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다섯째,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시럽, 프림 등 불필요한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블랙커피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당분 섭취를 늘리고 칼로리를 높여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고 첨가물 없이 순수한 블랙커피로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공복에 커피 마시기를 피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벽을 더욱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식사를 한 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일곱째, 자기 전 커피를 피하세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취침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46시간 정도이므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46시간 전에는 커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오후 늦게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인 함유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사 후 바로 앉아있기보다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짧은 산책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장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커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항문 소양증 등 특정 질환이 있다면 커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카페인이 장운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복용 시에는 커피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는 특정 약물의 흡수나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커피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제, 골다공증 약 일부, 항우울제 등은 커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커피 대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대체 음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수분을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료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은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카페인 차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생강차, 상쾌함을 주는 페퍼민트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차 등이 있습니다. 이 차들은 위장 부담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주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등도 식후 갈증을 해소하고 비타민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시판되는 과일 주스는 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과일을 갈아 마시거나 희석하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브차 중 캐모마일 차는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만 커피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낮고 태아닌 성분이 있어 진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녹차와 홍차 역시 탄닌 성분이 있으므로 철분 흡수 방해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건강한 커피 습관은 단순히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섭취하여 우리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 박사가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되돌아보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의 유혹은 강렬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쓰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건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장 박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